안녕하세요. 언론바다 대표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이제 다소 늦은 슈퍼볼 58에 대한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 캔자스시티 칩스의 맞대결이었는데 캔자스시티 칩스가 25대 22로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이제 이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 플레이오프 디비전 라운드부터 브라켓 챌린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브라켓 챌린지의 정답자였던 칩스 킹덤 2574님이 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서 한 경기를 틀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슈퍼볼 대진과 우승팀을 모두 맞춰주신 박종민님께도 저희가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유지경 PD의 개인 메일을 이제 저희가 적어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름과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시즌 동안 또 승부 예측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네, 사실 브라켓 챌린지라는 게 물론 저희가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스킵하긴 했지만 그 7경기의 결과를 맞춘다는 게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인데, 쉽지 네, 않죠. 이거를 또 맞추신 분이 있었다는 것도 또 놀라웠던 사실이었습니다. 네. 사실 조금 저희가 리뷰를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각자 이제 일이 조금 있었고, 뭐 류지영 PD보다는 사실은 제가 그 하나이글스에서 이제 진행하는 스프링 캠프 중에 호주 국가대표팀과의 맞대결이 어제 오늘 있었거든요. 사실 그거를 좀 준비를 하느라 리뷰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해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음, 뭐 어쨌든 이제 슈퍼볼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슈퍼볼 54의 리매치였죠. 이번 슈퍼볼이 다시 한번 이 칩스의 우승으로 끝나면서 슈퍼볼 54와 같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내용적인 부분에 앞서서 경기 외적인 부분들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가자면, 지난번 슈퍼볼 54 때는 이제 드웨인 존슨이 양 팀의 선수들을 소개를 하는 멘트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찍고 그런 이제 그 인트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각 팀의 레전드, 나이너스는 제리 라이스가 나와서 이제, 그리고 이제 칩스는 토니 곤잘레스가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 멘트를 또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 그다음에 역대 최고의 타이트엔드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이 제리 음, 라이스와 토니 곤잘레스. 그러니까 뭐 각 팀을 상징하는 또 슈퍼스타들 중 하나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런 슈퍼볼에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또 이 각 팀의 올해 팬들에게는 또 각별한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식전 행사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말론이 아메리카더 뷰티풀을 불렀고, 내셔널 앤썸은 리바 맥켄타이어라는 컨트리 뮤직 가수가 이제 제창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말론의 이 아메리카더 뷰티풀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경기를 보러 유명인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트래비스 켈시의 여자친구, 예, 당연히 이제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더 뷰티풀을 불렀던 포스트 말론 같은 경우에는 카우보이스의 옷과 모자를 입고 이제 경기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왠지 또 이지만 사장님이 좀 생각이 나는 음.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 도쿄돔 공연을 마치고 이제 전세기를 타고 정말 경기 2시간 전에 도착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빠듯한 스케줄을 잘게 쪼개서 또 자신의 남자친구의 또 큰 이벤트를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응원을 왔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그웬 스테판이라든가 뭐 르브론 제임스, 레이디 가가, 뭐 비욘세, 제이지 뭐 이런 뭐 각계각층의 이제 셀러브리티들이 와서 또 이 축제를 함께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뭐 양팀의 레전드들 이 경기를 와서 보는 모습이 있었어요. 뭐 몬테나도 화면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보러 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경기장에 온 사람들 외에도 TV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 경기를 보신 분들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이번 슈퍼볼의 뷰어십이 총 1억 2,370만 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넬슨 리서치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특히나 이런 기록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는 슈퍼볼이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류재경 PD도 비슷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방송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지금 CBS 내부는 축제 분위기일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기가 접전으로 또 막판으로 이제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그 뷰어십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이번 슈퍼볼도 이제 뭐 4쿼터 후반 그리고 연장까지도 이제 승부를 끝까지 알 수 없었던 뭐 음, 나름 치열한 명승부였기 때문에
이런 뷰어십 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CBS는 진짜 뭐 내부에서 축제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서 인제 그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뭐 개인적으로 상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과정들이 지금쯤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프타임 쇼 같은 경우에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그런 반응들이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나왔던 알리샤 키스라든지 허라든지 뭐 이런 뮤지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들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릴 존이나 루다크리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어릴 때 추억이 돋는, 예 고런 그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마이크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운드 믹싱이 쪼끔 잘못됐던 건지 사운드가 그 초반부에 좀 별로였던 부분이 있었어서 아마 호불호가 쪼끔 더 갈리지 않았나. 그런데 뭐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흠잡을 데 없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아 지금 뭐 50 인데 아직 살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음.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창 전성기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2000 년대 초반에 주름 잡았던 어셔의 모습을 또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어서 네 음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본격적으로 경기 얘기를 좀 해 보면 역시 뭐 칩스가 칩스했다. 그리고 이제 마홈스가 얼마나 특별한 쿼터백인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앤디 리드, 패트릭 마홈스 그다음에 트래비스 켈시 이 트로이카가 이제 세 번째 우승에 성공을 했고 칩스 팀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네 번째 우승을 해낸 그런 이제 의미가 있었던 슈퍼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마홈스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면 풀타임 주전으로 활약을 한 게 지금 6 시즌째인데 그중에 벌써 세 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2 번에 한 번은 우승을 했다. 예 이게 리그에 32개 팀이 있는 이 NFL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 산술적으로는 한 3% 정도의 우승 확률이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50%를 해내고 있다는 거는 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밖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인제 전반전에는 쪼끔 어려웠습니다. 그 트래비스 켈시를 전략적으로 좀 이 '리시빙 옵션에서 배제를 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계속해서 좀 이 블로킹 쪽에서만 좀 사용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공격 쪽에서 원활하지 않았던 느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경기 종영에도 분석하는 내용에서 뭐 "닉 보사가 굉장히 길을 잘 막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돌아 나오는 부분을 잘 막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었는데, 뭐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일단은 좀 '공격 자체가 좀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결국에는 전반에 이제 석점밖에 득점을 하지를 못했고 후반전에서도 이제 공격권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음 결국에는 인터셉션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이게 나이너스 수비에 좀 잡아먹히는 게임 양상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음 결국에는 이제 상대가 좀 보였던 몇 가지의 빈틈들을 놓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이제 그때부터 켈시에게도 좀 공격을 이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다시 원래 우리가 알던 칩스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갔고 연장에서도 사실 먼저 실점을 하면서 반드시 득점을 해야만 하는 조금 이제 핀치에 몰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서두르지 않고 역전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 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날 이제 미콜 하드먼 선수의 끝내기 리시빙 터치다운으로 인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미콜 하드먼 선수가 이제 이 터치다운을 만든 이후에 그 반응이 좀 늦어요. 셀러브레이션 하기 전에 좀 약간 얼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음. 블랙아웃이 와서 어떻게 캐치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제 이 "반응이 좀 늦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좀 평범한 사람들은 일생일 때 한 번 겪기 힘든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예 뭔가 음. 한 시즌의 어떤 최고의 무대에서 끝내기 뭔가 득점을 해낸다는 거. 예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좀 특별한 순간이 본인에게 찾아오다 보니까 이 하드먼도 좀 음. 순간적으로 좋은 의미의 좀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어쨌든 인제 본인이 그 정말 역대급 또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경기를 마무리 짓는 터치다운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낸 거잖아요. 음.
뭐 그럴 만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패트릭 마홈스가 이날 이제 46번의 패스 시도에 34번의 성공, 333야드의 터치다운 2개, 인터셉션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9번의 러싱 시도를 통해서 66야드를 전진을 했는데 뭐 경기 내적인 그런 부분에서 기복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에 역전 드라이브를 또 잘 이끌면서 통산 세 번째 슈퍼볼 MVP에 오르는 그런 이제 쾌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우승, 그 우승을 모두 이제 본인의 MVP를 따냈고, 뭐 음, 정규리그 MVP도 벌써 두 번이나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네. 뭐, 좀 엄청난 커리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트래비스 켈시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중반에 이제 워낙 경기가 풀리지 않았죠. 뭐 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앤디 리드 감독에게 가서 뭔가 좀 들이받는 듯한, 예, 뭔가 그런 뭐 모습들도 이제 중계 카메라에 잡히고는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후반에 이제 살아나면서 93야드를 전진을 했습니다. 예, 음, 그래서 뭐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역할을 해냈다. 예, 이런 음, 생각이 들고 뭐 나중에 이제 자신의 팟캐스트였나요? 뭐 그런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앤드리드 감독에게 뭔가 좀 항의를 했던 장면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후회하고 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또 뉘우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 아마 그렇겠죠. 여자친구가 와 있는 앞에서 더군다나 그 여자친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랑 관계없이 일본에서 전세기를 타고 본인을 보기 위해서 열 몇 시간을 날아온 거잖아요.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일 연속으로 콘서트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 힘든 상황에서 본인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을 거고. 예, 근데 이제 뭐 경기 전반전에는 거의 이제 블로킹에만 사용이 되고 패스는 본인에게 오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음, 이제 그 블로킹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블로킹은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미식축구 말고 일반 축구에서도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사실 그 열심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뭐 공격수, 골 넣는 선수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기 마련인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앤드리드 감독에게 아씨 나도 패스 좀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뇌피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램덩크에서도 보면 그 강백호가 이제 안 감독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막 볼을 치면서 하는 장면이 있죠. 예, 거기서도 보면 예. 내가 득점할 수 있게 왜 나한테 공을 안 주냐, 뭐 혹은 뭐 왜 나를 안 뛰게 하냐, 뭐 이런 이유들로 이제 가서 이렇게 좀 들이받았던 뭐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나 싶어요. 음. 뭐 어쨌든 뭐 그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뭐 후반전에 또 중용이 되면서 역시나 이제 역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었던 트래비스 켈시였고 이날 이제 승리를 통해서 사실은 왕조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라는 느낌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음,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3~3번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음. 뭔가 좀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칩스의 왕조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이제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예, 이 세 번의 우승만으로도 예, 충분히 역사에 남을 만한 이제 시대의 강팀으로 좀 남게 됐다. 예, 그런 좀 인증 마크를 받은 우승이 아니었나 싶어요. 왕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애플 TV에서 더 다이너스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페이트리어츠의 다이너스티를 다룬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번에 릴리즈를 했거든요. 음, 네, 혹시나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다큐멘터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저희가 알던 것보다 그 벨리책 감독과 탐 브레이디의 관계가 좀 심하게 좋지 않았다라는 게 이를 아, 또 다큐멘터리에서 나온다 그래요. 저도 아직은 어, 다큐멘터리를 볼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어서 내용을 아직까지는 좀 숙지를 못했는데 뭐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다시 원래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이번에 나이너스의 얘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나이너스가 인제 그 10 점을 앞서 있었죠. 10 점을 앞서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인제 역전을 허용하고 패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4년 전의 슈퍼볼 54의 악몽이 다시 한번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인제 앞서가는 상황에서 게임을 슬링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여러 번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크게 한 3 가지 정도 장면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수비로 이제 플레이를 시작을 했는데 인터셉션을 따내면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음. 여기서 아무런 소득 없이 3 아웃으로 그대로 그냥 공격권을 넘겨줬던 것, 이것도 음. 이제 돌이켜 보면 좀 아쉬웠고, 펀트 리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페셜 팀 데럴 루터 주니어의 발에 이 칩스의 펀트가 공이 맞으면서 이 리터너가 이제 공을 잡기 어려운 인제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어 턴오버, 그다음에 이제 터치다운 실점으로 이어지는 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4 쿼터 중반에도 이제 터치다운을 해낸 뒤에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 킥을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또 블락을 당하면서 이제 한 점을 추가를 못 했던 부분, 이게 결국에는 좀 경기가 연장으로 갔던 아주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엑스트라 포인트를 성공을 했다면 이제 넉 점 차 리드가 되는 거니까 칩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터치다운을 해야 한다는 좀 부담을 이제 4 쿼터 후반에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게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 킥이 막히면서 이제 리드가 석점 차에 머물렀고, 칩스 입장에서는 '터치다운을 하면 좋지만 우리가 필드 골만 따라가도 지지는 않는다.'라는 쪼금 더 편안한 마인드로 경기 막판을 좀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음. 나이너스의 키커가 사실 뭐 장거리 킥도 여러 차례 넣으면서 경기 전체적으로 뭐 '이 선수 때문에 졌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플레이들을 워낙 잘해서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 이 장면만큼은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음. 누구 한 명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게 다 공동의 책임이라고 봐야겠죠. 뭐 누구 한 명의 실수로 게임이 터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지분이 큰 건 저는 뭐 데럴 루터 주니어의 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차려고 찬 건 아니었지만 다리에 음. 와서 이제 이 펀트가 맞았던 부분. 이게 가장 좀 크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면 아무리 인제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160 스크리미지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기록하면서 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줘도 경기를 이기긴 쉽지 않죠. 음. 그리고 사실 공격적으로 보면 이 맥카프리와 함께 뭔가 좀 보조를 맞춰 주고 이 음. 짐을 나눠 들어야 하는 선수들의 활약이 결국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음. 특히 이 디보 세뮤얼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오프 기간에 좀 이제 부상을 늘 안고 있었는데, 뭐 그 여파 때문인지 11 번이나 타겟이 됐는데 3 번의 캐치 33 야드에 그쳤고, 디보 세뮤얼이 이제 와이드 리시버긴 하지만 이 변칙적인 러싱 공격에 활용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치가 가장 극대화되는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음. 이날은 3 번의 러싱 시도에 8 야드 전진에 그쳤을 정도로 어떤 자신의 어떤 전공 분야에서도 예, 크게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를 못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또 라우트 타다가 햄스트링 잡고 쓰러지면서 인제 부상으로 이탈을 했죠. 예, 후반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된 포인트에 인제 그런 부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날 뭐 브랜든 아이육도 그렇고 저지 키틀도 그렇고 뭐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아이육 같은 경우는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 나이너스가 쪼끔 더 공격에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네, 조금 더 아이육에게 패스를 던지고 공격 기회를 많이 줘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고, 음. 사실 이날 경기가 4 쿼터 안에 만약에 나이너스의 승리로 끝났다면 저는 이 유력한 MVP 후보로 이 자원 제닝스를 좀 꼽고 싶었거든요. 예, 저도 실제로 그래요. 예. 예, 본업인 이제 리시버 쪽에서도 이제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또 이 트릭 플레이를 통해서 패싱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음.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던 이 자원 제닝스 쪽에서 결국에는 좀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결국에는 뭐 경기가 연장으로 가고 결국에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 제닝스의 활약이 좀 묻히고 말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큰 경기에서 이 미치는 선수,
보니까 이날은 좀 제닝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었던 자완 제닝스였고 이게 슈퍼볼에서 패싱 터치다운과 리시빙 터치다운을 동시에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빅딩 닉. 당시 이제 슈퍼볼 52 때 이제 닉 폴스가 첫 번째 선수로 기록이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자완 제닝스가 역대 두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제닝스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인생 경기를 음. 했었는데 예 그것이 결과로 좀 이어지지 못해서 예 조금 더 아쉬운 뭐 그런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고 이번 슈퍼볼은 사실 연장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또 역사적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벌써 58 번이나 이제 슈퍼볼이 열렸지만 생각보다 연장 승부까지 갔던 적은 거의 없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역대 두 번째 슈퍼볼 연장 경기였죠. 이 첫 번째 경기가 제가 생각만 해도 입이 귀에 걸리는 이 슈퍼볼 51 경기였는데 뭐 해도 이제 이 얘기가 지겹지가 않은 28 대 3 에서의 어마어마한 역전. 그래서 슈퍼볼 51의 별명이 더 컴백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전극을 만들어 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애틀랜타 팰컨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지금 이 나이너스의 감독인 카이 셰너한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날 역전패가 슈퍼볼 50일과 또 좀 다 있는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셰너원 감독은 뭐 코치 시절일 때 한 번, 감독 시절일 때 한 번 이 슈퍼볼의 연장 승부를 맞았지만 결국 두 번 다 또 패배를 하게 되는 예 그런 또 아픔을 이제 겪게 됐고 음. 사실 이번 이제 슈퍼볼 연장 승부가 또 의미가 있었던 게 NFL에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한해서 이 새로운 연장전 룰을 도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도입을 했지만 실제로 플레이오프에서 연장 경기가 나오지를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룰로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를 실제로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음. 이 가장 큰 무대인 슈퍼볼에서 이 새로운 룰 하에서 첫 번째 또 연장전이 치러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 슈퍼볼 50일 때 연장에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트리어츠가 코인 토스를 이기고 그대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가 끝나 버렸었거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코인 토스 한 번 졌다고 이렇게 터치다운 얻어맞고 그대로 끝나야 돼? 그러면 펠컨스는 한 번도 공격도 못 하고 그대로 억울하게 져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운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게 물론 이제 연장에서 이렇게 가는 게 룰이긴 하지만 이게 "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적어도 플레이오프만이라도 이 룰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제 룰이 개정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네. 이제 몇 년 전에 빌스와 칩스의 그 막판 슛아웃 경기도 결국에는 이제 아주 정말 치열하게 재밌게 연장까지 잘 왔는데 거기서도 그냥 칩스가 코인 토스를 이기고 곧바로 터치다운을 내면서 음. 빌스도 이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탈락을 하고 말았던 그런 또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음. 개정에 대한 좀 목소리가 높아졌고 예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오프에 한해서 이런 새로운 룰이 좀 도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좀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게 인제 공평하게 공격 기회를 한 번씩 갖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첫 번째 수비를 하는 팀이 설령 터치다운을 얻어맞았다 하더라도 과거의 축구 골든골처럼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신들도 공격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터치다운을 얻어맞은 팀은 반드시 터치다운을 해야만 또다시 승부를 이어갈 수 있고 예 만약에 득점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대로 패배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일단은 그 부분이 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뭐 요약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든 양 팀이 최소 한 번씩의 공격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예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 인제 나이너스가 코인 토스를 이기고 먼저 공격을 이어가다가 뭐 레드존까지는 들어갔는데 결국은 터치다운까지 이어가지 못했고 필드골로 드라이브가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에 이제 칩스가 결국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 내면서 그대로 인제 경기가 끝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인제 나이너스 쪽에서 좀 '안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이제 연장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합니다만 선수들이 인제 그 새로운 연장 룰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글쎄요. 뭐 아무리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에게 한번 이제 얘기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게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한 5 분만 얘기를 하면 모두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선수들이 숙지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나이너스가 슈퍼볼을 대하는 어떤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조금 구멍이 좀 있었다라는 느낌입니다. 음. 그러니까 에릭 암스테드의 인터뷰를 보면 4쿼터가 끝나고 이제 현지 전광판에 이제 연장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그걸 보고 룰의 변경을 처음 알았다고 해요. 음. 근데 이게 뭐 암스테드만의 뭐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고 나이너스 선수단 꽤 여러 명이 이제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팀 전체 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았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칩스는 코인 토스에서 만약에 자신들이 이겼을 때 그럼 우리는 선공을 할 것인가 음. 아니면 어쨌든 한 번의 공격 기회를 무조건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디퍼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전략적인 토론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 음. 만약에 이제 수비를 먼저 해서 터치다운을 얻어맞은 다음에 칩스도 이제 터치다운을 똑같이 하면 여기서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 킥을 성공하면 이제 또다시 경기가 이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투 포인트 컨버전을 성공시키면 바로 이제 7실점을 하고 8득점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또 곧바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경우의 수까지 좀 고려해서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주는 대신에 우리는 투 포인트 컨버전으로 승부를 건다라는 뭐 나름의 작전도 미리 세우고 나왔다고 해요. 네, 네. 그것이 정말 뭐 현실이 됐을 때 뭐 그거를 정말 시도하고 만약에 실패해서 져서 뭐 어떤 비판을 받았을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칩스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뭐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나름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결국에는 이 연장전에서 좀 승부를 가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음.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어떤 인식 자체가 모든 선수단에게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연장전에서 먼저 실점을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역전 터치다운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예, 그런 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슈퍼볼이라는 무대를 준비하는 양 팀의 마음가짐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나이너스 팬분들께는 좀 속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좀 인제 얘기거리가 있었던 게, 나이너스가 인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스티브 윌크스를 경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즌을 돌이켜 봤을 때 그런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인제 나이너스가 갖고 있는 수비진의 이 탤런트, 이 선수들이 대부분이 이제 1 라운드 출신 픽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기대했던 만큼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던 것도 맞기는 한데, 어쨌든 수비의 힘으로 슈퍼볼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 '우승은 못했어도 준우승이 못했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스티브 윌크스가 이 슈퍼볼을 패배한 원흉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승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내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사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카일 셰너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티브 위크스를 내보내면서 인제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분이, 저는 '나이너스가 갖고 가는 움직임이 좀 좋지 않다. 아쉽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슈퍼볼에 대한 좀 정리를 해 보면 뭐 앞서 얘기했던 뭐 마홈스, 앤디 리드, 트래비스 켈시의 이제 세 번째 우승 그다음에 이제 역대 아홉 번째로 나온 이제 리핏, 슈퍼볼 리핏 그리고 뭐 경기 끝나고 나왔던 뭐 트래비스 켈시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 그런 아주 뜨거운 키스 또 음. 이제 명장면도 또 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좀 행복했던 네 뭐 스토리들과는 또 별개로 아쉽게 이 우승 퍼레이드 장면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나서 네 좀 뒷맛이 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
아마 한 명의 사망자, 그다음에 이제 20여 명의 뭐 사상자가 나왔다고 이제 그런 뉴스를 또 접하기도 했었는데 우승의 기쁨이 이렇게 좀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거는 다시는 없었으면 해요. 사실은 이게 꼭 이 NFL 슈퍼볼뿐만 아니라 뭐 월드컵 우승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종종 좀 이런 퍼레이드 상황에서 이런 흥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런 좀 무력이 사용되다가 좀 희생자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안타까움을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음. 뭐 이렇게 이제 슈퍼볼 58까지 또 한 번의 시즌이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시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 진짜 시즌 언제 하냐.' 정말 한 시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하냐.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역시 시즌 시작하고 나니까 뭐 슈퍼볼까지는 뭐 거침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또 긴 또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정확한 이 개막 날짜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통 한 9월 중순, 초중순 정도에 시작을 하니까 음. 앞으로 한 7 개월 정도의 또 기다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NFL을 이제 즐기시는 분들께는 좀 중간중간에 분명히 소소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3 월에 FA나 뭐 트레이드 이런 시장들도 있고 4 월에 이제 드래프트를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 뭐 컴바인도 있고요. 그전에 컴바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 6 월쯤부터 이제 아마 선수들이 소집돼서 뭐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다가 또 8 월에 프리시즌 경기들을 하고 그런 오프 시즌 이벤트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뭐 저희도 뭐 어느 정도 좀 휴식 기간을 가지고 또 이런 음. 오프 시즌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제 한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인제 이런 순간들이 오면 제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음. 뉴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보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저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저의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말씀을 좀 드려 본다면 한 시즌 동안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했고 저희가 또 류재근 PD가 얘기했던 대로 다음 시즌 전까지 또 일어나는 그 소소한 그런 일들 잘 인제 준비를 해서 중간중간 전달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음. 네. 한 시즌 동안 뭐 항상 저희 올 어바웃 NFL 즐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는 인제 어떤 이벤트가 될지 어떤 그런 소식이나 뉴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큼지막한 뉴스나 이벤트가 생기는 대로 저희가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